안녕하십니까. 2021년 공개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아카데미 공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파트를 강의할 오픈업 센터의 김병선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 소프트웨어와 ICT 트렌드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 두 번째로 공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개 소프트웨어 성공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와 ICT 트렌드입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가장 큰 특징은 기술 발전의 폭이 크고 빠르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신기술을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활용의 격차는 기술 발전과 기술 활용에게, 그리고 선도 기업과 후발 기업의 기술 활용 역량에게, 그리고 기술 활용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의 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공개 소프트웨어 리파지토리인 GitHub의 현황을 보시면 현재 6,500만 이상의 개발자들, 그리고 300만 이상의 조직들이 약 2억 개 이상의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협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개 소프트웨어는 그 개발에 있어서도 단일 기업이 흉내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공개 소프트웨어 생태계 변화를 보시면 2013년 이전까지는 주로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들이 개발자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커뮤니티였다고 보면, 2013년 이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기업 주도로 성장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왜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자사의 자원과 그다음에 자금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개 소프트웨어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전략을 간략하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면, 2018년 6월에 MS가 방금 말씀드린 소스코드 공유 사이트인 GitHub를 약 우리나라 돈 8조 원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MS가 가지고 있던 Azure 클라우드 서비스와 GitHub로 연계를 해서 연계 지원을 통해서 개발 협업을 위한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을 소개를 하게 되고, 2021년 5월에 MS는 플래카 컨테이너 리눅스 개발 업체인 킴볼크도 인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 10월에 IBM이 레드햇을 약 3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 2021년 1월에 IBM은 컨테이너 및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보안 기업인 스택록스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은 현재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기업을 통한 M&A, 그리고 기술 로드맵을 연결해서 자사의 어떻게 보면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의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생태계를 보시면 구글 엔드로이드, 쿠버네티스, 크로미엄, 앵귤러 등과 같이 모든 IT 생태계를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현재 엔드로이드가 72%, iOS가 26%, 그리고 삼성이 0.43%와 같이 이 모바일 OS 시장에서도 이 공개 소프트웨어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이끄는 텐서플로 같은 경우에는 efficient, flexibility, scalability 이러한 이제 생산성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누구나 간단하게 코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방법의 적용 구현하기가 대단히 쉽게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로서, 그리고 특히 하나의 언어가 아닌 여러 언어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AI 분야에서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및 활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을 해서 이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토니 와이즈만이 제시하고 있는 11개의 공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유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토니 와이즈만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11개로 정의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런 구독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고요.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받고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수동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확인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무료로 다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토론 포럼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죠. 이것은 일반론적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공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고 제한 없이 사용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해당 커뮤니티 포럼이라든가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이제 내부에 그런 이제 커뮤니티와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개발자들이 이제 확보되어야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특정 문제를 도와줄 이런 컨설턴트와 계약자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은 업데이트 및 지원 수준을 책정을 해서 이러한 가입 제품 기준에 맞게 특정 기술 지원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연간 구독 모델 형태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이런 공개 소프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의 공급자는 바로 이러한 이제 구독 모델,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기업이 될 수가 있고, 사용자들은 뭐 일반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상업 및 공개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기업은 자사의 라이센스에 기반해서 어떻게 보면 그 상용 지원을 받는 상용 제품을 공급을 하면서 또한 이제 완전히 무료로 제공되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또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모델입니다. 즉 상업 및 공개 소프트웨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용 라이센스에 적용을 받는 상용 제품이 있고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적용을 받는 공개 소프트웨어 제품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유사한 제품이지만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이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이제 이러한 이제 상용 제품에는 프리미엄 기능들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퍼포먼스 기능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에는 이런 그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GPA 같은 라이센스를 적용을 해서 이것을 무료로 사용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제약 조건을 환경을 구성하는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라이센스 의무사항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아니면 상용 제품의 프리미엄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원하는 고객들에게 이런 영리를 이제 추구하는 그래서 그러한 상용 제품에 대한 어떤 유인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취하고 가는 그런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원 및 교육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특정 뭐 지원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고요. 컨설팅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직접 어떤 공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고객이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 자문을 해주면서 이제 컨설팅 비를 받는 이런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다음에 듀얼 라이센스 모델입니다. 공급업체는 이제 GPA라든가 아파치와 같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적용된 이런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용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두 번째 상업 및 공개 소프트웨어 제품 비즈니스 모델과 차이점은 뭐냐면 상업 및 공개 소프트웨어 제품은 상용 제품과 공개 소프트웨어 제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능이라든가 퍼포먼스나 이런 측면에서 다를 수가 있는 거지만 이 듀얼 라이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을 하나는 상용 소프트웨어, 하나는 공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의무사항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기 여의치 못한 고객들에게는 이제 상용 라이센스를 유도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스팅 서비스는 말 그대로 공개 스토어 기반으로 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고요. 광고 모델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라든가 뭐 이럴 때 거기 이제 광고를 기재를 해서 이제 뭐 그 간접적인 이런 이제 그 사업 효과를 추구하는 모델이고요. 강화된 상용 소프트웨어 모델은 이거는 현재 많은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면서 좀 더 나은 기능, 성능을 위해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 이제 반드시 이 사용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이 상용 소프트웨어로 이 판매하기에 적합한 그런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적용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상업적으로 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개발에 제품 개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공개 소프트웨어를 같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모델은 이제 벤더 하드웨어 제품에 공개 소프트웨어로 스택을 구축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모델이고요. 후원 모델은 뭐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간접 효과, 간접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용자들이 일일이 다 스택을 구성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패킹해서 그 고객한테 제공을 해주면서 그에 따른 기술 지원,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이러한 것들을 같이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그 서비스 차지를 하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1가지의 공개 소프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내부에서 기존의 상용 제품을 공개 소프트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개발하는 신제품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공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대하려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은 과연 우리 제품과 서비스 특성에 비춰볼 때 어떠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을 해서 이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식 전환이라든가 공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런 11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최적화된 그런 모델을 채택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제 공개소프트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런 이제 기존의 이런 독점 상용 소프트웨어 사업 모델과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 모델을 비교를 하면 좀 유사한 것도 있지만 차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 모델은 제일 많은 게 이제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이죠.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공급해주는 형태. 그 다음에 유지보수 모델. 고객이 이미 도입을 하거나 이제 구축을 해서 사용 중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제공을 해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 기술 유통 모델. 이제 고객이 이제 즉각적인 기술 지원이라든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로컬 파트너를 통해서 기술 지원과 서비스를 판매 및 유통하는 모델. 대부분의 뭐 MS라든가 레드햇 같은 이런 큰 벤더사들은 이런 다 파트너들을 두고 이제 로컬 파트너들을 두고 기술 지원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로컬 파트너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모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후에 이것을 패키지해서 이제 퍼블릭으로 판매하는 모델이 될 수가 있죠.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 모델도 이제 비슷한 뭐 모델도 있고 좀 독창적인 모델도 있습니다. 일단 기술 이전과 서비스 모델은 사실상 상용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에서 더 많이 적용되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특정 공개 소프트웨어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술 이전이라든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활용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정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역량을 확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가장 많이 국내에서 지금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가입자 모델, 이것도 공개 소프트웨어에 좀 특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정 솔루션 및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중심으로 가입자를 해서 가입을 시키고 연간 사용료 징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입자 모델은 요새 뭐 이제 이런 일부 상용 소프트웨어 진영에서도 많이 좀 그 채택을 하고 있는, 근래 와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면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연간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 기술 유통 모델은 이제 일반적인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 모델과 유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택 패키정 사업 모델은 이제 이 커뮤니티 버전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이게 또 스택으로 패키징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저 프렌들리 차원에서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패키징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 모델과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 모델은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이 공개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한다거나 우리 기업의 특정 제품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한다거나 신제품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공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이제 확장하는 이러한 이제 그 사업 모델을 채택을 검토하시는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과연 우리의 고객의 요구사항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공개 소프트웨어를 전환했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시장 현황이라든가 경쟁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다각도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중에서 가장 그 코어가 되는, 가장 공통점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최적화가 된다면 그러면 실제 결단으로, 즉 공개 소프트 전환이라든가 공개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좀 더 다른 뷰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그러한 이제 의사결정으로 이제 검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 시장 침투 전략입니다. 이제 기존에 공급하던 상용 제품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라이센스 비가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도입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하고 그에 따른 기술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구독 모델로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판매 및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이런 모델은 매년 서브스크립션 비를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정적으로 매년 동일하게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안정적인 판매 및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장 크게 둘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제품 개발 전략입니다. 이제 공개 소프트 기반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기존 상용 제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여러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DB도 그렇고 DB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런 상용 DB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마리알 DB라든가 MySQ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낮은 초기 비용, 그다음에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이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그런 모델입니다. 이 신제품 개발 전략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전략이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시장 개발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존 상용 제품의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제 사용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원 개발사가 클라우드닷컴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시트릭스에 인수가 되면서 현재 아파치 재단에 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클라우드 스택은 아파치 재단의 이런 그 프로젝트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아파치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하둡이라든가 탐킷이라든가 이런 유명 그 공개소프트 프로젝트와의 이제 그 연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을 해서 좀 더 고객이 선택하기에 좀 더 이제 퍼블릭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전환점을 맞이했었죠. 이렇게 이제 신규 시장 개발 전략은 기존 이제 상용 제품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을 새로운 시장 기존 상용 제품의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및 제품 다각화 전략입니다.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신규 제품을 만드는데 이것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크레인 소프트웨어 HTML4 리포팅 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용 제품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 이것은 기술력만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그 밸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활용 전략을 말씀해 드렸는데 이것 또한 그 앞에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 요구사항, 조직 역량, 그 다음에 시장 현황 및 경쟁자 역량,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덧붙여서 과연 그러한 결과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모델이 기존 시장 침투 전략인지, 신제품 개발 전략인지, 시장 및 제품 다각화 전략인지, 신규 시장 개발 전략인지를 명확히 이게 구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활용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록하지 않은 것이 공개 소프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활용 전략을 명확히 하고 고객의 요구사항, 시장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성공 사례는 뭐 너무 많아서 사실상 뭐 좁은 지면에 여러 가지를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뭐 그 언론 매체에 나와 있던 그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LG전자 이 케이스입니다. LG전자는 2013년 2월에 HP로부터 웹 OS에 대한 특허 권에 제외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게 되고 이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서 지금 LG전자에서 나오는 TV는 모두 웹 OS가 장착되어 있죠. 아, 이 웹 OS는 2014년 CES에서 처음으로 LG전자가 이 웹 OS를 탑재한 스마트 TV를 선보였고, 그다음에 다양한 웹 OS를 적용한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CES에서는 웨어러블 분야에서도 이제 여러 웹OS가 적용된 LG 와치, 알반 LTE를 공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17년 CES에서는 이 웹OS 기반으로 동작하는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이제 스마트 냉장고까지 공개를 하게 되죠. LG전자에서는 2018년에 웹OS의 그 오픈소스 에디션을 공개를 했고,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이러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자유롭게 적용해서 시험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한 그 웹OS 오픈소스 에디션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개발 툴킷이라든가 개발자 가이드, 포럼 등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바클래스 은행입니다. 바클래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전 공개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사용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리눅스를 채택을 함으로 인해서 약 90% 이상의 신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국가경찰국에서도 6만 5천 대의 워크스테이션을 그 우분투 리눅스 기반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약 워크스테이션 한 대당 4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그 이상으로 일단 이러한 이제 그 우분투 환경이 되면서 쉬운 중앙 집중형 IT 관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지원 인력의 이제 필요성이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또한 특히 이런 상용 라이센스 비가 이제 절감이 되면서 현재는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90%는 특정 밴드에 밴드 누출을 환경이 됐다라는 것이죠. 네, 텔라스입니다. 텔라스 같은 경우는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에 공개 수업, 특히 이제 이 R&D 구조 및 새로운 제품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점을 빨리 그 파악하고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 상용 소프트웨어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텔라스의 접근 방법은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제 전략 목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2005년에 인터널 오픈소스 컴퓨턴스 센터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데 사용되는 특히 R&D 이제 제품에 사용되는 이런 그 모든 컴포넌트를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환을 할 때도 오픈 스탠다드를 사용함으로써 상호 운용성을 보장을 하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내부 파트너들과도 이제 긴밀하게 이제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이런 이제 개발 생산성,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이제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소프트 컴포넌트를 사용함으로써 적응성 및 혁신성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특히 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제 군사 시설 등의 이제 여기 등의 민감한 고객은 상당히 투명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소스 코드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가시성을 고객한테 이제 확보하게 해줬다. 그리고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즉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간 또는 수십 년의 기술 지원이 이제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도 에어버스가 내부 A320하고 340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툴킷을 이제 사내에서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비용도 들고 이제 에어버스는 사실상 제조업체지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 소프트웨어 그 항공계에도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개발의 핵심되는 코드가 아니라 개발을 하기 위한 이제 툴킷인데 여기에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오픈소스로 이 툴킷 프로젝트를 좀 육성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과정을 거치다가 2012년도에 폴라시스라고 해서 폴라시스라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지원이 이제 보장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에어버스는 이제 개발 비용 감소, 그다음에 표준 선택의 공유 및 기술 및 혁신, 무엇보다도 효율성, 유연성, 그다음 장기 지속 가능성이라는 여러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닷컴이라고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이런 이제 관리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OSPO라는 이제 공개 소프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어떻게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할지, 개발자가 외부 공개 소프트 프로젝트를 어떻게 기여할지, 그리고 사내 프로젝트를 어떻게 공개 소프트웨어를 공개할지에 대해서 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 담당자들이 선택 수행해야 할 전략적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 특히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OSPO의 세 가지 주요 역할로서 이제 comply, 그다음에 contribute, release 를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런 OSPO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공개 소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의 효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를 유치하고 기존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하고 혁신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로직 작성에 집중함으로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제품 리더십을 통해 수익 창출과 시장 점유율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도 많은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에 기여도 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릴리즈도 하고 하는 목적이 다 기존의 이제 상용 독점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서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아까 중간에 소개해드렸던 여러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이런 다양한 신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만큼 이제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와 R&R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주 역할, 지금 기업, 그다음에 릴리즈, 그다음 내부적으로 이런 주법성을 확인하는 컴플라이와 같은 것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리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픈체인 프로젝트인데, 오픈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예전에 오픈체인이라는 워크그룹을 만들었었고, 현재는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2016년에 유럽의 한 공개 소프트웨어 컨퍼런스에서 퀄컴의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변호사인 데이브라는 사람이 이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의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한 기업에서만 모든 걸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것은 한 기업의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만 가지고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이런 그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내의 모든 구성원이 이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이 오프체인 프로젝트가 당시에 그 출발이 됐고 당시에는 퀄컴, 지멘스, 윈드리버, ARM, 아도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오픈체인 프로젝트가 아, 여러 표준화 단계를 거치다가 작년에는 국제 그 표준화 단체인 ISO에 정식 이제 국제 표준으로 등록이 되고 그래서 현재 ISO 5230이라는 인증을 취득을 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국제 표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국내에서도 그 오픈체인 코리안 워킹 그룹이 이제 그 개설이 만들어져서 이런 이제 콘게스트 컴플라이언스 달성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공유하고 있고요. 2020년 1월에는 나이파에서 이 기업 공개 소프트 거버넌스 오픈체인 해설서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그 오픈체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규격들을 실제로 기업이 도입을 할 때 활동을 할 때 이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해설서를 해설서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oss.kr에 가서 보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12월에 공개 소프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국제 표준이 ISO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활동은 이것이 단지 이제 뭐 준수해야 될 뭐 기본 조건에서 더 확대돼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이제 국제 표준화 활동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오픈체인 ISO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다음에 효과적인 리소스 제공을 위한 업무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지원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검토하고 승인을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컴플라이언스 결과물을 생성하고 제공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참여를 내부에서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지, 물론 크게 구분해서 이런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증빙 자료들이 더 세부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기업도 이제 내부에서 이런 관리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에서 아니면 그 고객한테 신뢰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오픈체인 국제 표준을 인증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과연 이러한 오픈체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 표준 규격에 부합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아카데미 공개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욱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이런 기업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지금 국내 현황만 보더라도 이러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전문 인력을 가지고 단순 기술 지원 서비스를 하면서 좀 더 확장이 돼서 이러한 쿠버네티스라든가 다커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버전을 가지고 정식 오픈소스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이런 그러니까 도입이라든가 확산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주는 컨설팅 이런 대로 다양한 분야로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특히 현재 공개 소프트웨어 전환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신제품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공개를 희망하는 그런 기업들은 본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이 공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유형과 그 다음에 활용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부적으로 이 공개 소프트웨어 전환을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로 공개를 함으로써 이런 더욱더 많은 시장 확대 효과, 그 다음에 더욱더 많은 비즈니스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